이재명 대표 측은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셋째 주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검찰이 수용을 할까요? 글쎄요, 또 뭐 다른 얘기 또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나가겠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오라는 날짜에 나오지 왜 자기 마음대로 나가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전직 당 대표는 나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검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러는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 때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줬으면 사실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러 사실 검찰이 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대표가 정기국회 시작하는데 굉장히 일정들이 바쁜 상황인데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는 날짜에 그냥 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가. 좀 그런 전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이 좀 비는 시간들 고르다 보니까 9월 15일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굳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시기가 늦어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움직인다고 하면 너무 이런 시기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9월 중순쯤으로 늦추는 게 좀 더 시기상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상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사 받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그다음에 언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9월에 칠지 10월에 할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이번에는 피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좀 당당하게 이번에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넘어서야 할 과정이다. 영장 심사를 받든 법원의 판단을 한번 구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거에 하나만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왜 70점이냐 너무 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역으로 좀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더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을 거예요. 뒷수습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낙연, 이재명까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중심이 없는 당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 지리멸렬했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아까 제가 좀 지적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정권이니까 그거는 상수로 놓고 가더라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막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민생 챙기는 정당, 그리고 그렇게 이념적으로 뭐 노조도 공격하고 시민단체도 공격하고 국민들의 삶 자체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냥 이념 싸움 하잖아요. 이러는 모습에 민주당이 얼마나 든든하게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싸워줬는가, 이런 거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인상이나 각인이 없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밖에 두드러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다. 전략 없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박 2일 민주당 워크숍이 있고요. 31일 이재명 대표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뭐 정기국회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 단합해가지고 내년 총선 이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모두 발언에서는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만약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 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 얘기할 텐데 이미 며칠 전에 대전 방송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공천하고요. 제가 내년 총선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라고 당대표직 그만둘 생각이 없음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